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일본은 더 이상 돈이 없다. YCC 정책을 못 해준다. 왜? 국채를 못 사준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YCC 정책을 안 해준다? 그러면 전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들이 충격을 입을 거다. 자, 고물가 타격에 일본도 사실상 금리 인상. 장기금리 산한 0.5%로 확대. 내년 금융 완화 수정 검토. 자, 요거. 오늘 일본이 이제 YCC 정책이라고, 요 이젠 우리 코인 이슈 지난 영상들 싹 다 보셔야 돼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 경제나 주식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 투자자분들 마찬가지고, 코인 이슈 채널 영상을 처음 접하셨다. 얼마 접한 지 안 됐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모르겠어. 어려우실 거야. 근데 지난 영상을 최소 못해도 아무리 바쁘셔도 지난 1년 영상들을 싹 다 보셔야 됩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일본 얘기 드리면서 6월 달에 여름에 강의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거를 보신 분들은 지금 너무 재밌어. 근데 막 아무것도 지식이 없고 막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 젊고 새파란 놈이 뭔 얘기하는 거야 몰라. 꼭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갑니다. 일본은 YCC 정책이라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요게 지금 뭐냐면 2016년도에 아베 정권 때 일본이 이제 1990년도부터 부동산이며 뭐며 막 싹 다 무너졌어. 잃어버린 20년, 30년 요 얘기가 나왔었죠. 디플레이션 뭐예요? 임금도 안 오르고, 그리고 소비도 안 해. 물가도 안 오르고. 우리가 내년에 막 이제 걱정하는 이런 디플레이션, 요런 것들이 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해, 국가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2016년도에 일드 커브 컨트롤 YCC 정책을 냈는데, 일본 정부가 10년물 국채금리가 0.25%가 넘으면 일본 정부에서 무조건 매입을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본 채권을 굳이 살 필요가 없죠. 물론 이제 채권 시장이 무조건 정부가 사주니까 중고 시장이나 이제 뭐 채권을 거래할 때 거래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데, 그럼 일본 국민들은 현금을 갖고 뭐를 투자해야 돼요? 주식을 사던 부동산을 사던 소비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그거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고 계속해서 엔저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 국채를 사주다 보니까 일본 GDP 국방비에 1년 한 해 국방비의 거의 20% 이상을 일본 국채 매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 그래서 보시면은 YCC 정책이 0.25% 딱 넘어가면 이제 매수를 해주는 건데, 0.25% 매수해줬던 것들을 지금 0.5%로 인상을 했어요.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금리를 올렸다는 겁니다. 일본은 뭐 베네수엘라 막 더불어가지고 전 세계 부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부채 때문에 죽습니다. 나라 부채며 가계 부채며 다 죽습니다. 물론 가계 부채는 그렇지 않죠. 현금을 쟁여두고 있으니까 뒤집어지는 금액들을.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25에서 0.5로 올리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효과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이고 긴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신 뭐 경제 채널, 기사들, 이런 것들 다양한 매체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일본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몇 프로가 나왔죠? 일본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3.7%가 나왔어. 우리 미국 뭐 7.3, 7.1, 한국 막 6%, 7%. 이거에 비하면 그냥 귀엽죠. 귀여운데, 자 보세요. 쭉 이러다가 3.7 어디까지 올라갔나. 일본이 3.7% 나온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진짜 놀랄 정도예요. 기준금리가 막 마이너스 1에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CPI가 3.7 나와. 그러면 일본도
지금 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너무 올라갔어. CPI가 막 너무 높게 올라가고 전년 대비 3.6%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요런 것 때문에 일드 커브 컨트롤 올렸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인 이슈는 또 달라야지. 자,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일본 이제 우리 구로다 총재죠. BOJ 구로다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정책은 완화는 놀랍지만 시기는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야마구치 전 부총재가 이미 한 이틀 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BOJ 내년 초 YCC 조정 준비해야. 요런 얘기, 이거 기사를 제가 코인이슈가 봤는데,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본 그 간습 중에 하나입니다. 간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로다 총리가 내년 4월까지 임기예요. 4월 달에 이제 새로운 그 BOJ 총재가 들어오는데, 보통 일본의 간습 중 하나가 뭐냐면, 다음 총재라던가, 다음 이제 뭐 연임이라던가, 다음 사람한테 짐을 좀 덜어주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물려주면은 물가 막 4%, 5%, 6%막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들겠죠. BOJ 총재 막 바꿔야 된다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국 트러스 총리 44일 만에 해임됐는데 그 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본 간섭 중에 하나니까 짐을 덜어줘야지. 그럼 코인이슈는 개인적으로 YCC 비율을 올려주겠구나. 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빨라도 내년 1월 중순? 2월달? 아마 한두 달 전에 일본 전 금융정책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방송을 했었죠. 코인이슈 방송.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일본은 더 이상 돈이 없다. YCC 정책을 못 해준다. 왜? 국채를 못 사준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YCC 정책을 안 해준다? 그러면 전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들이 충격을 입을 거다. 요거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내년 초에 아마 요런 조정을 해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코인이슈도 그랬고 이렇게 빨리 올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간습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금리를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금리를 딱 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절상을 하죠. 엔화가 상승을 합니다. 엔화는 계속해서 끝날 거야. 이제 뭐 망했어. 일본 그러셨던 분들 싹 다 이제 들어갔죠 또. 코인이슈는 이미 멤버십 분들, 뭐 정규방송 분들 한 두세 달 전일 겁니다. 엔화 매수하셔도 된다. 방송 다 돌려보시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분할로 들어가셔야 된다. 최저점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모릅니다. 더 떨어질지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뭐 용돈벌이 뭐 하셨다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런 식으로 엔화는 쭉 절상이 나왔고 자, 또 올라갔던 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어. 뭘까 이거? 일본 10년물 채권 금리, 국채 금리입니다. 당연히 엔화 올라가고 금리 0.5까지 올려준다 했으니까 금리 올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쭉 반응도 없다가 한 큐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일본에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 0.25 그러니까 이자가 0.25가 넘어서면 정부가 다 샀어. 근데 이거를 0.5까지 늘려준대. 야, 일본 정부가 다 사주는데 기존에 채권 투자했던 분들은 0.25까지만 하고 이제 그 투자했던 분들도 그렇고 이제 들고 있었는데 이거 0.5까지 사준대. 채권 수요가 어떻게 돼요? 일본 채권 수요가 이자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늘어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채권을 기존에 일본 채권을 투자했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일본인이야. 일본 채권을 샀어.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뜻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채권이 떨어졌으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네? 그 사람들은 채권을 팔고 어디로 갈까? 자산이. 채권 투자 대신 일본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시장으로 가겠죠. 자,
요거 기억하세요.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일본이 지금까지 엔저 정책을 펼치면서 버틸 수 있었어. 일본이 1990년대 막 돈이 많았고 그 많았던 돈으로 미국에 뭐를 샀죠? 뉴욕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여러 각국의 해외 뭐 명품도 쇼핑하고 해외 부동산들을 사고 해외 금융 자산들을 샀습니다.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누구냐면 일본입니다. 중국이 아니죠. 일본이에요. 그러면 일본 은행이든 정부든 일반 가게, 투자자들이든 미국 국채를 갖고 있고 전 세계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을 제외한 해외 금융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채권이나 뭐 주식이나 뭐 수익을 보면은 그게 다 경상수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텨줬던 거예요. 일본은. 이해되셨죠? 일본이 막 엔저 정책이고 국채가 매력이 없고 필요 없어. 미국 국채 들고 있으면서 이자 받는 거야. 자, 근데 일본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0.25%를 0.5% 올린대.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고 한국 주식을 사고 전 세계에 투자해왔던 일본 자금들, 일본 뭐 금융 해외 자산들 어떻게 될까? 해외에 몰려있는 일본 자산들이 감사네. 그럼 일본으로 가죠. 일본 국채 금리 이자 높아지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도 팔고 주식도 팔고 일본 시장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는데 이번에 일본 구로다 총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싹 다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이나 긴축은 아니다. 이거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미국 들으라는 겁니다. 미국이랑 이미 뭐 얘기하고 0.5 올렸겠지만 미국 들으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거 아니다.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미국 국채 들고 있던 것 싹 다 매도가 나오고 일본으로 들어가니까. 금리 인상 긴축할 거다 그러면 자금이 어디로 몰려요? 일본으로 몰리니까 미국 눈치가 보여.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구로다 총리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며 이런 막 회의나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것들을 속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자, 이렇게 딱 나오니까 달러가 어떻게 돼요? 약세로 돌아섭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니까 미국 증시는 어떻게 나온다? 물론 뭐 강보합이에요. 강보합인데 약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엔화는 절상이 됐고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갔고 그리고 일본의 일본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 증시는 빠졌죠.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거 어렵죠. 일본은 보통 그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죠. 자, 엔화가 절상이야. 그럼 일본의 기업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을까? 기존에 잘하던 것보다 더 못할까? 경쟁력이 밀리죠. 일본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일본 이거 증시도 한번 나중에 다뤄드릴게요. 일본 증시가 굉장히 오래됐어. 뭐 금융 뭐 선진국이라 하는데 일본 금융 선진국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막 시가총액 막 탑 10 안에 드는 기업이 어느 정도냐면은 30살 때 투자자가 초기 투자자가 이제 막 30살 때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지금 투자자를 봤더니 평균 연령이 50대 60대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고령화 됐다는 겁니다. 기업도 일본 증시도 투자자도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미국처럼 변화가 없고 고령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을 일본에서는 크게 이렇게 원하지 않아.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일본 주식을 일본인들이 많이 산다? 아닙니다. 일본 우리 여의도 증권가랑 일본의 그 뒤집어지는 1등 증권가 보면은 규모 사이즈가 달라. 우리 한국 진짜 큰 겁니다. 일본의 주식 노. 부동산. 오히려 부동산. 아니면 해외 금융 자산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는데 일본 증시는 이제 안 좋죠. 안 좋은데 앞으로 이제 일본이 내년 4월 되면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좀 더 이렇게 세게 갈 수도 있고
요런 움직임들이 나올 건데, 자, 이제 앞으로 우리 2023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2023년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 일본 국민들, 은행들, 이런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해외에 금융자산들이 많아. 미국 국채도 많이 샀고, 그런 자산들이 지금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코인 이슈 방송에서 배웠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금리가 저렴한 국가에서 자금을 땡겨서 금리가 높은 주식이나 국가로 가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를 하는 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을 땡겨서 그 해당 일본의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엔캐리 트레이드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이동을 한다. 큰 곳으로. 요게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자, 그럼 전 세계 해외에 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들어올까? 일본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일본한테 의지했고 돈을 많이 빌렸고 저금리니까 내가 베트남이야, 필리핀이야, 돈을 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끌어당길 건가요? 일본은 저금리야. 미국은 막 금리가 높아. 막 기준금리가 4.5%야. 누구한테 빌려요? 일본한테 빌린다는 겁니다. 우리 베트남이라던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좀 아시아 신흥 국가들이 놀러를 가보면은 일본 막 혼다 자동차라, 혼다 오토바이나 이런 것도 일본 막 상표들이 많아. 그게 뭐냐면 일본 오토바이 그게 좋아서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지배를 그냥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땡겨 써놓고 너네 못 갚아? 그러면 우리 오토바이 다 들어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트남이나 해외여행 가셔도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을 했죠. YCC를 들어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했다고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상을 했으면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자산들, 해외 자산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돈을 빌렸던 아시아 신흥 국가들, 힘든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당장 내일 모레 갚아. 베트남 돈 갚을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 갚을 수 있을까?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 1997년도 IMF 외환금융위기 다들 아시죠? 금모으기 운동. 한국이 무너지기 전에 누가 자금을 뺐냐면 1997년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9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말들이 많습니다. 한 120억 달러로 잡고 한 120억 달러의 자금이 빠집니다. 이거 누가 뺐을까? 일본 은행들이 한국한테 빌려줬던 자금들을 싹 다 뺐어요. 빠지고 나서 한국이 외환금융위기를 싹 겪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한국 은행들이 이제 뭐를 했냐면 경제가 너무 좋아.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장기 외채에 어떻게 돼요? 한국 은행들이 이제 돈을 많이 끌어당겨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무너졌던 기업들도 1997년도 다 일본 은행에서 다 땡겨 쓴 겁니다. 그때 많이 들어왔던 자금들이 뭐냐면 단기 외채. 그때 이제 경제도 좋았고 그리고 장기 외채가 금리가 비쌌어. 근데 상대적으로 단기 차입금 요 금리는 쌌죠. 단기적으로 그냥 쓰고 땡기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조건의 돈을 일본한테 빌렸는데 일본 은행들이 지금 그때 어땠을까? 부실한 이런 대출들, 이런 여신들로 중병을 앓고 있었죠.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일본이랑 한국 가깝죠. 한국마저 지금 한국이 IMF 터지니 뭐니 다 금융권 있는 분들은 다 알아. 한국이 내일 모레 무너진대. 우리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우리까지 무너지겠네? 97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총 120억 달러 가까이가 엔화가 빠졌습니다. 자금이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 모습이 내년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한국이 아니지. 아시아권, 신흥국가권, 달러가 부족한, 외환금융이 부족한 불안정한 국가들. 코인이슈가 이런 말씀 드렸죠. 스리랑카가 지금 국가 부도가 났죠. 파산이 났죠.
내년에는 스리랑카 같은 국가가 최소 10개 이상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랑 맞물립니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자금들 싹 다 빌렸던, 그동안은 막 저렴하게 이자로 막 땡겨 쓰고 아 너무 좋아 역시 일본 엔화야 했던 국가들 금액들 다 토해내야 돼. 못 토해내지 못한다? 그럼 그런 국가는 어떻게 돼요? 디폴트 딱 터지면서 그때 이후부터는 일본의 가전제품, 오토바이, 일본의 수출품들 싹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07년도 우리 리먼 사태, 2008 리먼 사태도 그때 터지기 전에 일본 은행들이 자금이 싹 다 또 빠졌죠. 현재 한국은 어떤지요? 대일부채 건전한가요? 현재 한국은 외환금융, 우리 외환보유고가 탑10 안에 듭니다. 괜찮아요. 괜찮은지 한국은 뭐가 문제냐면 가계대출이 많아. 가계대출.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이제 일본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4월 달에 구로다 총리가 다음 분으로 이제 새로 오면은 YCC를 올리던가 아니면 진짜 YCC 요거를 정책을 없애던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 요런 경제 정책을 바꾼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년에? 엔캐리 트레이드고 뭐고 그냥 아시아 신흥국가들 다 뒤집어질 겁니다. 망하는 국가들 진짜 많을 거예요. 요거 우리가 위험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막 좋다 막 YCC 이게 뭐냐 그냥 뭐 미국 증시도 별 반응 없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죠.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자 일본이 금리를 들어 올린다, 긴축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경색이 일어나면서 신흥국가들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일본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말씀 드렸죠. 자 이제 여기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코인 이슈가 다른 방송에는 또 차별적인 게 있어야지. 일본의 채권을 매수해 놓은 분들은 지금 YCC로 들어 올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고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내가 일본 채권을 샀는데 손해를 봤어. 그럼 그거를 팔고 자금을 일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일본 주식을 사게끔, 뭐 주식 같은 경우에 좀 사기 인프라가 좀 어려우니까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가겠지만 일본 정부는 뭐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YCC를 들어 올리고 금리 인상을 했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금융자산들 싹 다 일본으로 들어와. 일본 정부가 뭐를 노리는 걸까? 뭐를 원하는 걸까? 일본 산업투자 맞죠? 일본이 지금 뭐하고 있죠? 일본이 지금 공격도 가능하다, 방위비를 GDP 2% 올린다, 그리고 또 세금을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리고 또 술 안 먹으니까 술도 뭐 권하는 청소년 20대들 무알콜 막 대세고 이러니까 안 된다. 술 팔아야지 세금 걷지. 그리고 또 기업 8개의 기업이 라틴어로 빠른 의미 라피더스 반도체 기업을 만들었죠. 그러면 일본에 진출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자본 조달도 쭉 해줄 수 있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YCC 들어 올려야겠죠. 들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일본이 기존의 해외 금융 자산들, 해외 투자했던 자산들, 이런 금융들을 쭉 일본으로 불러서 일본의 이런 자산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들어간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 앞으로 이제 인프라 형성하는데, 일본 기업들 올라가는데, 확장되는데, 활력을 넣어준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하겠다는 겁니다. YCC 들어 올린다는 게. 물론 뭐 CPI가 높게 나왔고 기사들 보면 이제 그거 그렇게 쓰지. 다들 이제 분석하는 게 다르니까.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반도체든 방위비든 뭐든 간에 일본 인프라 쭉 올려주겠다.
일본을 위한 정책이겠죠. 기존에 뭐 미국이나 신흥국에 투자한 자산들을 회수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정책이 우리한테 무조건 불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의 엔저 정책이 또 뭐가 막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게 뭐냐면, 엔화를 최저치로 가면은 물론 수출은 잘할 수 있겠지만 수입 단가가 비싸집니다. 일본한테 불리한 부분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YCC 정책이 우리한테 불리하다? 한국 주식이 없어진다, 망한다? 그렇지만도 않아요. 일본의 YCC 정책 들어 올렸다 그러면 엔화가 절상되면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그러면 일본이 경쟁할 수 있는 수출 시장을 누가 가져가요? 한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뭐 안 좋다 좋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이게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2023년도에는 만약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들어 올린다? 그러면 스리랑카 같은 디폴트 나는 국가들 최소 10개 이상은 나온다. 10개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될까? 달러 돌아서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이나 코인은 또 어떻게 될지, 이미 우리 코인니시 가족분들은 이래서 우리가 코인 투자든 주식 투자든 경제를 몰라서는 안 돼. 환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YCC 정책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행이 된 거다라는 말씀, 2023년도는 어떻게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본 특집.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